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이야기 또 정보들 챙겨서 재밌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좋죠. 저는 하여튼 한여름 아닌 여름에도 밤 이럴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전 여름을 좋아합니다. 어디 가기도 사실 좋고 좋고요. 야외 활동하시기에 참 좋은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몇 주간 지금 이제 지역을 한번 같이 여행을 해보자, 음식 여행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귀로 떠나는 음식 기행. 좋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잡아봤어요. 네. 한 군데 이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이 지금 전라도. 아무래도 음식 기행은 전라도를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맛있는 남도 기행인 거죠. 네. 다 전라도 음식은 맛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다 지역 입맛이 사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아니 신동엽 씨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시는 게 네. 본인은 전라도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서울 깍쟁이랑 결혼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유를 그래서 물어보면은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맛있는 걸 맨날 먹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떠한 특정 지역의 음식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되게 크다는 거를 반영하는 거죠. 전라도 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많다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게 기양을 가도 전라도 쪽으로 가면 살찐다고 그런 얘기들도 너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있었어요. 양반들이 네 전라도 쪽으로 기양을 가는 거랑 많이들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북쪽으로 기양을 가느니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진짜. 기양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게 되게 재밌게도 남쪽에는 아무래도 뭐 자원도 풍부하고 쌀도 많고 그렇죠. 정말 곡창지대인데다가 네. 그리고 또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맞아요. 굉장히 지역별로 다채로운 식재료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면서 곡창지대라고 하는 그 평야가 펼쳐져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천혜의 그런 자원이잖아요. 풍요로운 거죠. 그럼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쌀밥을 먹는 게 오죽 힘들었으면은 요즘 피는 그 하얀 꽃을 이팝나무라고 쌀밥나무라고 부를 정도로 다 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배가 고프니까. 그랬었는데 그 황금 들녘이 있는 그런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 얼마나 자원이 풍부하겠습니까? 쌀만 사실 맛있어도 밥만 맛있어도 맞아요. 다른 반찬은 간단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런데 이제 바다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식재료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어서 남쪽을 아무래도 조금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었던 거죠. 그러면 전라남도와 북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르죠. 전라도 안에서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남도하고 북도하고의 차이는 이제 바다를 아래 옆에 다 끼고 있냐 아니면 한쪽만 끼고 있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라북도 쪽은 또 오히려 그 서울 쪽이랑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발달을 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주 생각하시면 그렇죠. 네. 전주를 생각하시면은 그런데 약간 전라북도 음식은 그래서 조금 더 양반 음식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음식들에 나오는 것들 반찬 있잖아요. 여러 개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먹는. 그 반찬들이 되게 정갈하게 뭔가 다채로운 하지만 막 되게 해산물만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밥상이 아닌 고루고루. 네, 골고루 이런 특징이 있고 전라남도 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양념이 세고 그리고 뭔가 가짓수가 조금 더 많지만 훨씬 더 간이 세거나 그리고 해산물 위주거나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이 있거나 한 것들이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도 음식이라고 하면 사실 전라북도, 전라남도를 다 통칭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라남도 음식이 뭐 진짜 남도 음식이고. 진짜 남도 음식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걸 묶어서 이제 남도 그쵸. 음식이라고 네. 한다. 그러면 전라도 음식 하나하나 좀 많이 알려진 것부터 좀 해보자면 지금 앞서 전주 얘기를 잠깐 하시니까 네네네. 전주 비빔밥. 전주 비빔밥은 제일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쵸, 많이 유명하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된 거 해외에서도 지금 그쵸. 많이 좋아하시고. 비빔밥이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원래 뭐 전국적으로 다 있었을 거고 이거를 이렇게 유출을 해요. 그러니까 밥을 비벼 먹는 데 있어서 어떠한 네. 형식을 만든 건 사실 전주가 맞지만 전국적으로 다 나름대로의 비빔밥이 있어요. 그래서 뭐 모자반을 넣는 제주도식 비빔밥이 있기도 하고 된장을 넣고 뭐 경상도 쪽에 가면은 두부를 넣어서 비비는 밥도 있고 뭐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비빔밥이라는 형태는 다 있는데 왜 하필 전주냐. 그러니까 이름이 비빔밥 앞에 전주 비빔밥 그렇죠. 붙어 있잖아요. 전주는 근데 여러 가지 음식을 넣어서 비비는 거 이외에 예. 그 묵이 들어가잖아요. 황포묵. 그 묵이 들어가는 게 약간 특징적이고 그리고 이거를 뭔가 양반들의 음식하고 연결을 시켜서 나중에 마케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름다운 음식 그리고 또 특별한 색도 재료 정말 그렇죠. 오색으로 다양하게 예. 다채롭게 예. 해서 전라도 특유의 양념이 같이 가미된 그 볶음 고추장 그렇죠. 그게 가미된 게 맛까지 같이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이 약간 뭔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게끔 되는 특화된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 음식 하시는 분 입장에서 전주 비빔밥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황포묵이 아무래도 좀 황포묵 특별하죠. 그게 네. 가장 지금 그 육회 같은 걸 넣지 않습니까? 육회가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있고 그렇습니까? 네. 이게 육회가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중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고기를 이렇게 무쳐갖고 먹었다는 기록은 솔직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회 비빔밥이라고 하는 개념의 전라도식 비빔밥은 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묵이 들어간 거. 그거는 맞다. 원래 그게 맞다. 그리고 전라도가 사실 비빔밥으로 되게 유명한 것 같지만 사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콩나물국밥. 전주 콩나물 그렇죠. 국밥. 이게 시장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시장 음식이기 이전에 전주가 이상하게 물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콩나물이 되게 잘 자라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이 콩나물로 뭐 국밥도 했지만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요리에 다 사용했기 때문에 전주 비빔밥에도 콩나물 무침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콩나물 국도 나오고.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콩나물의 고장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에요. 우린 콩나물은 아무 데서나 다 잘한다.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지만 전주가 예전에는 진짜 유명했어요. 콩나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콩나물 국밥이 되게 유명해진 곳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주다. 네. 이것도 이제 나눠지잖아요. 비빔밥만 시장식이냐 생각했는데 아니냐. 그러네요. 이렇게, 네. 근데 전주에 가서 비빔밥 드실 때 너무 유명한 데 가지 말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주에 있는 대부분의 비빔밥집은 다 유명합니다. 근데 너무 유명한데 굳이 갈 필요 없다. 다 맛있다. 다 맛있어요. 네. 네. 집집마다 약간 나오는 반찬이나 서비스의 품질 차이가 약간 있는 거지 사실 다 맛은 있어요. 근데 유명한 데 가지 말라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그렇게까지 기다려서까지 먹을 필요는 아니다라는 없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집집마다 실제로 만드는 비빔밥의 종류 다르더라고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씩 그냥 한두 가지 정도 따로 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한정식도 원래 전라도에서 많이 하는 겁니까? 앞서도 지금 이제 양반의 음식 뭐 한정식 얘기를 자꾸 해주시니까 네. 한정식 원래 전라도에서 많이 아닙니다. 전라도 지방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데 말씀을 드리기가 한정식이 우리나라 원래 음식의 형태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아니에요. 팥과 반찬. 우리나라는 한정식이라고 지금 개념의 한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테이블 위에 쫙 깔려가지고 반찬이 그냥 한 상 꽉 채워져 있죠.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먹는 것들을 한정식이라고 하면서 메인 요리를 또 코스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 황태가 나왔다가 그다음에 갈비찜이 나왔다가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종류의 한정식은 일제시대 이후에 발전을 더 많이 하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도 이런 식의 상차림이 있었지만 이게 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식의 메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식 한정식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하면
하냐면은 뭡니까 원래? 우리나라 이제 한 상에 다 반찬이랑 밥을 차리는 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누룽지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에피타이저라고 죽이라든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전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본상에서 이제 밥이랑 국이랑 반찬. 반찬이 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후식상이 하나 또 있고 요 세 개가 같이 이루어진 상이에요 원래. 근데 이 형태를 우리가 본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삼첩반상, 오첩반상, 칠첩반상이라고 맞아요. 얘기하죠. 예. 왕은 12첩반상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첩수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 반찬이 있지만 뭐 마른 반찬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장아찌, 김치류 이런 것들은 반찬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그게 없으면 반찬이 없는 그렇죠. 건데. 그런 기본 네. 반찬은 반찬수에 포함이 안 돼서 12첩 반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안에 깔리는 접시의 개수는 20개가 훨씬 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금은 한정식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원래 이게 어떤 형태의 밥상을 한정식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전라도에서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어디서? 모든 양반들은 다 이런 식의 밥상을 받았고요. 검소하면 삼첩반상을 그렇죠. 그리고 또 왕처럼 먹고 싶으면 구첩반상을 이렇게 해서 행하고 있었던 거를 지금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여버린 거라고 한마디로 보시면 돼요. 양반의 밥상을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전라도가 한정식의 원조냐 그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뭐 여러 지역에서는 이런 문화를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 특산품을 키우는 식의 문화 발전을 했다면 전라도는 그냥 자기네들 원래 먹던 거를 다 위에 올려서 상 차리는 거 자체를 한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그렇군요. 보실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라도는 특히 그 홍어 삼합 홍어.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어가 전라도 전체를 다 대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흑산도 쪽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서 홍어가 나죠. 유명한 곳이 있죠. 예. 근데 이 홍어를 홍어가 사실 경상도에도 있어요. 오. 동해안에도 있고. 그런데 그쪽은 왜 안 유명하고 이쪽이 유명하냐. 그러네요. 여기서 나오는 홍어가 조금 더 실하고 크고 그런데다가 숙성을 해서 먹는 노하우를 조금 더 빨리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숙성도 사실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지만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 사람의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가 맛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군가가 하실 것 같아요. 아우 나는 홍어 싫어 나 그거 왜 그 맛있는지 냄새.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신다면 이게 약간 도전의식 같은 거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근데 이 도전을 해서 이거를 이해하고 성취했을 때 그 뿌듯함이 네. 맛으로 다가오는 건 거죠. 그것도 못 먹어? 약간 뭐 이런 뭔가 거죠. 그렇죠. 네. 뭔가 그런 네. 성취감 같은 거. 그래서 그 홍어가 생각 외로 맛있다라기보다는 그 느낌이 되게 주는 어떤 맛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뭐 홍어에 그 간 안에 있는 그 내장들 같은 경우에는 차게 먹었을 경우에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홍어애를 끓였을 때 또 훨씬 더 향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에서 주는 쾌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전라도 다 돌았어요. 저희 지금 사실 다 돌지 못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전라도의 음식들이 뭐 진안에 가면은 홍삼이 특산품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이사는 그 흑돼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전라도도 굉장히 여러 군데 하나하나 들어가면 그렇죠.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굉장히 못 갈 갔다 곳도 와요. 많아요. 시간이. 그래서 전라도 특집을 한 번 더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소도시 위주로 익산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먹을 때가 많으니까. 장수도 있고 맞아요. 네. 맞아요. 고창도 있고. 아유 고창도 너무 좋습니다. 먹은 것 떠올려 보니까 너무 지역이 너무 많은데. 좋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소도시 여행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체 그림만 네. 보고 온 걸로 하겠습니다.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이제 귀로 떠나는 음식기행 첫 번째 편 저희가 전라도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